환경부 역학조사를 통해 익산 장전마을 옆 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주민들은 그동안 익산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시민들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데도 큰 성과가 없자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농수협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후보가 늘고 후보들의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익산 장전마을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익산 장전마을과 인근 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죠. 비료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4년 전부터 공장에 있는 연초박의 유해성을 주장했지만 익산시가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곳과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S가 검출됐습니다. 비료 공장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에 허가와 다르게 열을 가해 유기질 비료를 만든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TSNAS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장전마을 주민들이 폐암과 간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부터 공장 안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을 주장했지만 익산시가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겁니다. 공장 마당에 쌓여 있는 그 연초박을 봤어요. 봐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산시는 대기 유해 물질 측정 항목에 TSNAS가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적극 나설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대기 배출 시설이나 그런 데는 전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물질이에요. 주민들은 익산시에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바깥 활동을 피해야 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들 사이에선 이른바 맑은 공기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수백 미터 앞 건물이 잿빛 하늘 속에서 어른거리고 희뿌연 먼지에 가린 모악산은 윤곽마저 흐릿합니다. 나들이를 재촉하는 봄이 왔지만 야외 활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하늘이 되게 흐리고 그래가지고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죠. 꽃놀이도 가고 싶은데 날씨가 이러니까 막 이제 가지도 못하고. 황사형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업체 역시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미세먼지 붐 있고 나서는 핸드폰에 광고 오거나 그러면 더 잘 나가거나 많이 찾으시는 경향은 있죠. 공기청정기 완비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가게 홍보 도구로 공기청정기가 등장한 건데 이른바 맑은 공기 마케팅입니다. 손님들께서 좋아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 손님들이 나중에 재방문할 거라는 그런 투자 목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 모현동을 기준으로 한때 세제곱미터당 23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 전체로 따져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오늘만큼 나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형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먼지를 걸러주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가량 물을 마시면 흡입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전북 109곳의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도내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햄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축협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부탁으로 조합원에게 햄 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말합니다. 만나가지고 몇 개 여기 갖다 주라고 가는 김에 만나고 몇 개 줘서 여기서 갖다 주라고? 뭐요? 식용유요 뭐요? 거기 같은데요? 햄 대색깔. 조합원 9명에게 햄 세트를 줬다며 받은 조합원의 이름까지 털어놓습니다. 꿀꿀짝 5개, 5개인가 4개인가만 갖다 줬어요. 꿀꿀짝도 5개인데 4개인가만 직접 주고는 것 같은데 내가 4개인가만 5개 우동에 것만 시기하고 4개밖에 없어요. 지난해 추석 햄 세트를 돌렸다고 말한 이 축협조합원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로 가셨다고요? 저리 아까 여기서 본 게 저리 올라가더라고.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다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답변을 피합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전화밖에 없어요. 전달을 하셨다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A 후보도 햄 세트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혹시 시켜서 햄 세트 돌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해수 유통과 새만금호의 생태계 복원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4조 원.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의 새만금호 수질 목표는 담수화를 전제로 도시용지 구간 3등급, 농업용지 구간 4등급입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2억 톤씩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지만 현재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구간 모두 4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하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새만금호 안팎의 어류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참소대과 아까 설명 민어과, 꼼치과, 참복과, 양태과 이런 어류들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다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선진국 사례처럼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통선문을 설치하고 새만금호의 생태계를 복원해 생태관광을 새만금 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진국이 하고 뚝 하고 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결국 생태계 보건 지속 가능한 이용, 현명한 이용에 맞춰집니다.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내년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 원당동 추동마을 주민들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의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된다며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마을 남쪽에 설치될 남전주 나들목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없이 노선을 결정했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재도전하는 고창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서류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이달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실사와 심사를 거친 뒤 내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확정됩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함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를 자동차와 조선업체를 유치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와 관광, 마이스 산업 등에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물류비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자체 인센티브를 상반기 안에 마련해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안 동중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된 솥대가 있습니다. 300년 넘게 마을 수호신으로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 솥대 위에 있던 돌 오리상이 도둑을 맞았다가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검은 천을 걷어올리자 거칠게 조각된 돌 오리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 숙종 때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된 솥대 위에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330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지만 도둑 맞았다가 16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로 말할 수 없고 동네 주민들도 그냥 너무나 쳐서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너무나 고마워서. 주민들은 돌 오리상이 사라지면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지내던 당산제마저 중단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줄다리 길 난 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바라며 이 줄을 솥대에 감는 풍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돌 오리상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문화재청이 충북의 한 고개에 유물이 있다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돌로 된 오리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저희 문화유산인데요. 특히 이 마을과 같이 이 공동체와 함께해온 아주 귀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 오리상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원래 자리인 솥대 위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중단된 당산제를 부활하고 돌 오리상 귀환을 기념하는 행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213명을 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8명이 늘었으며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57명, 공업직 17명, 사서직 9명 등이며 공업직과 시설직 가운데 5명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응시 대상은 전북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고 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접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 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이 중앙당에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수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2월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지방선거 당시 정읍시장 후보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고창군수 선거는 민주평화당에 패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정읍 고창 선거구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전초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행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을 통해 맞춤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예금과 적금의 금리도 모바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익산시 마동 한 빌라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45살 A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A 경사는 지병이 있어 지난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IC 부근에서 40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9.5톤 트럭을 들이받으며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27살 김모 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병원 이송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38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내를 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4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미세먼지 특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순창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겠고 국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오늘만큼 나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과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밤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4도가 예상되고 낮에는 대부분 13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